저는 학교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4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죽으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면 재판을 받는다는 건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79살인데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그럼 죽게 되면 재판을 받을 텐데 너 정직했느냐? 그럼 한 90점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느냐? 90점. 다른 건 다 되는데 사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이걸 물으면 점수가 딱 떨어질 것 같아서 퇴직하고 계속 사회 봉사활동, 교육으로, 재능기부, 오늘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요 하기 몇 년 전에는 도로교통법 8조 3항 사거리 건널목 전국민 우측통행 준법정신교육 그거 하고 그러다가 2023년도 2월에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마약과 전쟁 선포가 됐어요. 이게 22년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마약과 전쟁 선포된 걸 5개월 만에 제가 알았으니까 이게 전쟁하는 나라인가? 전쟁 터졌으면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교사 때인데 그 유태인이 유학생이 한국에 왔는데 유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전쟁 터졌다라고 하는 뉴스 듣고 휴학계를 내고 바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얘기예요. 그럼 저는 교장까지 한 사람이 마약과 전쟁이 선포된 것을 알았으면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약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4월 28일이에요. 이게 마약 중독자가 이게 인천인데 17층 아파트에서 누가 막 칼 갖고 그냥 찔러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도 안 되겠다. 환각 증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 죽이려고 나이타로 이불에다 불을 낸 거예요. 불을 내고 자기는 불 피해서 슬슬 나가서 출입구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니까 봤어. 소방서가 오고 그런지.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이게 환각 증세,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는 거예요. 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는 관공서라든가 선생님들이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국민 스승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 산불 얼마나 났습니까? 이게 제가 68년도 초등학교 교사할 때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아주 매 시간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지금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불조심 교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저게 지금 몇 년도냐면은 21년도인가 그런데 그 전철에 80대 노인이 있는데 대학생인지 하여튼 뭐 하여튼 나이가 아닌지 하여튼 다리를 딱 꼬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으면 구두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대 노인이 젊은이 발 좀 내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씨발놈아 너 개새끼야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을 하면은 옛날 같으면 옆에서 노인들이 달려들어서 야단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이 된 것 같다. 여학생하고 팔짱을 끌어안고 전철에서 저거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얻어맞긴 할 것도 같고 얘기도 못하고 옛날에는 뭐랬어요? 순사 온다라면 울다가도 안 울었어요. 집에서 뭐라면 너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이러면 안 했어요. 동네 어른, 선생님, 경찰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요새 애들은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에요. 저 옆에 해보세요. 우측통행. 저렇게 질서를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발짝 앞에 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외국인들이 와서 그럼 차라리 저렇게 그리지 말아야죠. 저것도 우측으로 가라고 화살표도 해놓고. 그런데 저것도 지켜야 돼. 누군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약 관계 이런 것을 오늘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가지고 손주들도 가르치고 가족도 이기고 필요한 자를 또 재구성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퇴직한 교장들이 마약과 전쟁, 전투, 교관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각 경기도의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도 벌리고. 넘기세요. 좀비거리 많이 들어보셨죠? 좀비란 말. 좀비란 무엇인가? 좀비거리, 한국에도 좀비거리가 있는가? 넘겨주세요. 바로 저게 좀비들입니다. 저렇게 이쁜 얼굴이 마약 중독되면 저런 얼굴이 돼요. 저 그냥 젊은 애들이 우통 먹고 저기서 그냥 가빠져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이 저기 변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10년 차인데 4년에 끊었는데 끊기가 쉽지 않아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엄마가 신고하고. 그래서 남경필 그 교수님이 도지사님이 한 말이 뭐냐면 마약 중독은 못 고친다. 고칠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정신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기 예수마을교회 와서 이런 데서 마약 중독자들 다 불러다가 여기서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독자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저기 마약 주사입니다. 이런 거리를 좀비 거리라고 하고 저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팔다리는 아무리 내가 움직일래도 이게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엎어서 누워 자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정신 나간 놈이야. 팔다리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좀비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죽지는 않았어. 살아있는 시체라고도 불러요. 넘겨주세요. 자, 이런 거. 그래서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2016년도부터 마약 오염국가가 되었어요. 마약 오염국가는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0,000명만 넘으면 오염국가로 지정이 된 거예요. 2016년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가를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비 거리를 앞으로 우리 이 주변에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좀비, 넘겨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과연 좀비 거리가 있겠는가? 이게 2021년도 7월 25일이에요. 인천 생태공원에 공원에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30대가. 보니까 마약 중독자예요. 또 그 다음에 저 종국대학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앞에서 또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데가.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걔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저기 22년도에는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자가 30대인가 20대인가 여자가 나체로 교통정리를 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마약의 오리지 뭡니까? 그 저 사람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니까. 만약에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더라면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자식이었더라면 부모님 행복하겠습니까? 치료도 안 되고 병원도 없고 전국에 2군데밖에 없는데요.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하러 가지고 바로 다 병원 진료해야 되는 거죠. 자,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홍대거리가 옛날에 어떤 거리였습니까? 예술의 거리 아니었습니까? 홍대거리 가보시고 저녁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싶은 그런 거리가 요새 마약 중독자의 좀비 거리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대 앞에 클럽, 홍대 클럽에서 거기서 술 먹는 사람이 마약을 좀 타가지고 주인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먹어서 완전히 그냥 뿅가게 놀다 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거리게 되고 있다. 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근데 교도소 가면요, 마약 중독자는 따로 한 방에 모인대요. 딴 방에 가면 자꾸 퍼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중독자는 따로 이렇게 온대요. 그냥 5평에 5병에 13명이 자니까 그게 자는 것도 아니죠. 근데 마약 중독자가 저기 가서 범법 해가지고 범죄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교도소를. 너무 좁다. 그리고 너무 춥다, 덥다. 이걸 참 범죄인이 교도소를 고발하는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한 50대인데 이 양반이 20대의 마약을 먹고 30년 동안 교도소를 왔다 갔다 13번인가 갔다 갔다 한 거예요. 벌금 물고 또 갔다 못 고쳐요. 그걸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어린 아이들부터 이거를 되새겨줘야 돼요. 또 그다음에요. 그래서 교도소만 갔다 오면 거기에서 뭐냐면 만드는 사람하고 만나고 외국에서 타들여 오는 사람 걸렸을 때 이렇게 피해간다. 검문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오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는 교도소가 마약 사범학교래요. 마약 사범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마약 사범학교라고 부르다니. 떠는 게 있어요. 예. 자, 요새 방송에 보면 10대 애들, 옛날에는 귀족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성인들이 요새는 6학년까지 지금 마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6학년까지.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한다고 지금 누가 저기 마약 중독, 마약 퇴치 예방교육 운동하면요. 이걸 자격증 한번 따려면요. 130시간을 교육을 받아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저는 23년도 2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했으니까 유태인은 자기 나라 전쟁 났다고 휴학서를 내고 갔으니까 그걸 보면은 나는 이제는 마약 중독 중독자 예방 교육에 대한 전투병을 가리키는 교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까지 2년에 걸쳐 2년 동안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어디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인터넷 자료예요, 전부 다. 매일 2-3시간씩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마약이 10만 원짜리가 2만 원, 이 통닭 한 마리 값이면 마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 안 먹겠습니까? 1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전 국민이 깨우치고 국가가 깨우쳐 빨리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이것이 10대, 20대, 30대가 60%를 차지해요.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부 계층이 아니라 전 계층이 파급되니까 보통 해서는 안 되겠다. 전쟁 선포를 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지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22년 10월 21일 경찰에 내려 선포를 한 거예요. 전쟁 선포를 했어요. 그럼 전쟁 선포했으면 전쟁처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 났다는 걸 5개월 만에 알았으니 지금도 전쟁 난 거 몰라요. 이게 전쟁하는 나라냐 이게. 이건 진다고요. 집은 뭐예요? 마약 같은 집은 좀비거리가 된다고요. 좀비 누가 됩니까? 내 손자가 되고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이 되게 하는 거야. 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약과 전쟁 선포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죠. 남북전쟁에서 적은 누구냐? 공산당과 김정은 아닙니까? 그럼 마약 전쟁에서 적은 누구냐? 대답. 위에 장관 부서에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남북전쟁에 적은 공산당과 김정이지만 마약에서 적은 마약 파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밀수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 사람만 없으면 마약 중독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 건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팔지 못하게 하고 제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는 무엇인가? 남북전쟁에서 총칼이 있지만은 마약과 전쟁인 제가 오늘 보여준 저게 무기입니다. 강의 자료, 교육 자료 그걸 알면은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기다. 그 무기군 어디냐? 저런 자료를 목사님이 여기서 만드셨다라면 여기가 무기 공장이에요. 학교에서 만들었다면 학교가 무기 공장이에요. 가정에서 만들었다면 가정이 무기고예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만드는 곳이 무기고다. 그 다음에 전투병은 누구냐? 우리는 육해공군인데 여기서는 마약이 육해공군처럼 누가 이렇게 가려서 갑니까? 전 국민을 대상해서 마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 팔아먹는 사람이 꼭 뭐 몇 사람, 뭐 공무원만 대상 아니면 사업가 이제 아잖아요. 전 국민 대상에서 마약을 팔아먹으니까 전투병은 전 국민이다. 그 전투병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교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전우사님, 집사님 역할하듯이 저는 퇴직한 교장으로서 마약 중독 예방교육, 마약 전투병,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 국민을 마약을 교육시키는 교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마약 전투병 교관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줬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를 만들어 지금 퇴직한 교장이 한 40명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약과 전쟁에서는 70년도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하루에 마약 중독자 100명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29분 만에 완전히 장애아가 태어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닉슨 대통령이 안 되겠다. 전쟁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전쟁 선포를 했는데 중독자만 잡아들였지 예방교육 부족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부족해. 교도소 짓죠. 직원 늘리죠. 예산만 쓸어봤지 실패했다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는데 현수막 보셨습니까? 못 봤죠? 22년도 10월 20일에 선포했으면 그 다음날 공공기관에는 천수막을 달아야죠. 그다 뭐 어느 시의원 뭐 됐다, 뭐 누가 회장 됐다, 뭐 그런 것만 달려있지 마약과 전쟁 선포됐다는 건 없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의 메시지는 내일 날씨가 어떻다, 뭐 사고가 났다 오잖아요. 지금 마약에 관계된 메시지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시장이 이걸 조례로 만들고 시장이 집집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안 볼까봐 등기 우편으로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전체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마약 중독에서도 마약은 죽음이다, 마약 안 된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현수막도 달아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우리 교육도 없어요. 교육도 학교에서도요, 마약 대집원 보고서 한 사람이 약사가 와서 1시간 강의면 끝이요. 2번도 안 해.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기겠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도지사, 도청의 교육청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맞자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24년도 신년사를 다 뒤져봤어요. 장관 거하고 교육감, 도지사. 그럼 신년사에도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났으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마약과 전쟁이 이길 수 있겠냐? 지면 어떠냐? 우리나라 전체가 좀비 거리가 됐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15장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대통령과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는데 지금 와서 현수막 하나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신년사에도 없습니다. 메시지도 안 옵니다. 마약 중독 예방교육에는 봉사활동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라면 저밖에 없는 거죠. 저는 봉사활동 하고 있으니까. 현수만 하나 걸려요. 이러다가는 좀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쫙 하고서 옛날 반공교육 하듯이 새마을 교육하듯이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뭐 숙제도 내주고 이래야 애들이 그거를 듣지 1시간 강의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구구단 이우듯이 해야 그게 오래간다. 그거를 15장 써서 보냈더니 각 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에서 격려의 글과 답변서를 왔더라고요. 저는 이것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절반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반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싸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게 손다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저는 지금 저 광화문 집회도 여러 번 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참 따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 신도님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이게 성공하지 전국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마약은 원래 그리스로 나르코티스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마약, 그 다음에 영어는 필로폰, 일본은 시로폰 이렇게 부르는 이게 다 마약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네. 자, 마약에 천연 마약이라고 가지고 저 빨간 것이 이제 뭐냐면 양귀비, 그 옆에 있는 것이 대마초, 그 밑에 있는 것이 코카 나면 요새 알았어요. 코카콜라 있죠? 요 코카성이 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로 진 거래요. 마약이 들어간 거죠. 이게 천연 마약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양귀비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양귀비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 양귀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관상용, 꽃양귀비. 저건 독성이 적어요. 마약성이. 그 밑에 있는 마약용 양귀비. 아주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성 양귀비는 심거나 가지고 있으면 걸려. 근데 꽃양귀비는 요새 거리에도 많이 심죠. 근데 양귀비란 말은 원래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렀냐면 백도라지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대마초는 삼배. 이거를 현종 때, 당나라 현종 때 후궁 양귀비, 저 양귀비 저 후궁 얼마나 예뻐요. 홀리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보다 뿅가게 생겼죠. 저 후궁의 이름을 따가지고 양귀비 그렇게 해서 양귀비라는 이름이 왔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백도라지, 지금은 이제 양귀비.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약 짓는데, 마약은 불법 약물, 이걸 하면 법에 걸리죠. 그 다음에 천연 마약, 아까 얘기했죠. 양귀비, 대마초, 코카, 천연 마약. 그 다음에 합법 마약, 알코올, 술하고 담배도 마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참 끊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담배 중독된 사람 몇십 년 옆에도 못 끊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법적으로 성능이 낮으니까 허락된 마약이에요. 술과 담배도. 그래서 사실은 술과 담배도 끊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친 사람은 그 한 번 뿜는 게 얼마나 쾌감을 느끼고 삽니까? 넘겨주세요. 자, 이래서 저쪽이 이제 마약 양귀비인데, 저 마약 양귀비를 대나무로 이렇게 긁으면 저렇게 즙이 흘러요. 저 즙이 아편입니다. 저 아편을 굳어서 쓴 거, 가루로 내 쓴 거,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다른 합성 마약을 시켜서 헤로인, 이 마약 성분의 100배, 50배가 중독성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만드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자, 그럼 마약은 나쁜 것만이냐? 원래는 우리가 저 수술할 때 무슨 주사 맞아요? 아편 주사 맞지 않습니까? 신통제. 그럼 코고 자다가 잠 깨면 수술 끝난 거 아닙니까? 아편 주사 못 맞으면 이걸 어떻게 째요? 자르고 꿰매고. 그러니까 마약은 저런 정말 고마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에는 저희가 사나심하고 감기라든가 몸살이라는 걸 다 끓여 먹고는 알맞게끔 이런 고마운 건데, 이거를 의사 처방 없이 과하게 먹게 되면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감사한 거는 빼고 이짝 아주 나쁜 것만 가르쳐야 머릿속에서 안 된다고 들어가야죠. 사실 이게 마약은 두 가지. 또 넘기세요. 이것이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먹어서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이건 수술할 때 쓰고 진통제죠. 이것이 한국의 어린이들까지 또 이게 먹어요. 이게 병원에서 처방이 된다면 약하게. 근데 그거 먹으면 효과가 적으니까 2알, 3알 먹고 막 먹고,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계속 아프다고 약 모아가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펜타닐.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 주워서 만져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된다. 펜타닐. 또는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참 이것도 마약도 약물 치료만 아니라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젤이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 애들한테 주는 거야.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걸 한 번 먹으면 애들은 미쳐. 거길 또 가는 거야. 그걸 찾으러. 그거 또 오면 줘. 또 와. 그러면 돈 가져야 돼. 돈을 받아. 5,000원 받아. 10,000원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한테 당신 아들 마약 먹었으니까 신고하겠다.
얼마 내놔라. 아들 데리고 가서 검사해봐. 마약 먹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한 거냐. 또는 계세요. 예. 저 태국에 여행 많이 가시는데 저 가운데 있는 거 태국 마약 이파리 크라톰이라고 있어요. 태국에는 음식에다 적절하게 저 마약 이파리를 넣는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태국에서 저런 음식을 많이 먹고 인천공항 들어서 나중에 검사하면 마약 성분이 나온답니다. 그 태국 가셔서는 크라톰 마약 이파리를 빼고 주세요. 꼭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약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정신적 미치게 만든 거죠. 완전 그냥 여기서 이상한 게 보이고 옥상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고 싶고 차가 오면 그에게 뛰어 올라가고 싶고 그럼 미친 거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 정신으로 있고 그럼 저렇게 해서 범죄를 저고 사람 찔러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도 어떤 윈수처럼 보여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아까처럼 그냥 뭐 도둑님이 들어왔다 뭐 누가 찌른다고 해서 집안에다 그냥 불 질러버리고 이런 것이 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 집 팔아와서 병원비 대고 아주 가정이 망한다. 떠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약과 전쟁에서 전투병의 무기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이거를 알으면 마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누가 마약을 주어도 안 받고 신고를 하고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주들도 마약 젤리를 얘기 들었으면 누가 먹으라면 안 먹죠. 길 가다가도 요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 교장들이 이렇게 성남의 모란시장, 수원의 매산시장을 다니면서 현수막 들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수원역에 산다랐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끄럽다 안 돼. 나가서 하는 거냐. 아니 전쟁 났다고 알리는데도 못하게 해요. 한 번은 걸어놨더니 그 다음날 다 철거시켜버렸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전쟁이 익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고요. 누가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또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왜 마약을 먹느냐.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왜 안 먹느냐. 이게 다 선배들 또 그 주변 친구들 때문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면 선배 고등학생이 야 너 이거 먹어봐. 뭔데? 먹어봐 안마. 나도 하나 먹게. 딱 먹고 그거 먹어. 맛있어. 형 하나 더 줘. 또 하나 오고. 그거 헛들헛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나. 집에 가도 이 젤리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어볼래. 요 말 한마디에 해가지고 먹겠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요. 교육. 그건 뭐냐. 부모님이 매일 너 절대로 하면 안 돼. 누가 먹으면 안 돼. 주워서 먹는 거 안 되고 길거리는 절대 먹지 마. 또 이런 교회나 학교나 사회단체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중학생 보고 마약사는 왜 먹었냐 했더니 궁금해서.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 뿅 간다. 이거 먹으면 세상이 아주 뭐, 그러니까 시 쓰고 이런 사람들이요. 마약을 먹으면 시 영감이 막 떠오른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먹고 가서 노래하다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내 정신이 그냥 노래를 하니까 제 정신 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마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약을 바르게 알려줘요. 또 그다음에요. 예. 여기 대치정하고 이것이 2023년도예요. 23년도 마약 전쟁 선포된 제가 10월 22년도니까 그 다음에죠. 대치정 학원과 애들 학원 가는 데서 요러 조그만 병에다가 음료수 쪽에다가 야 이거 먹어봐 하고 학원 선전물 주면서 먹어봐. 그러니까 뭐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네. 아주 조금 들었으니까. 그다음 또 와. 그리고 학원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집중되고 공부 잘할 수 있고 체중 많이 나가는 애들 있지. 비만증. 싹 없어진다. 먹어봐. 그러니까 정말 살 빠질까 하고 먹어버려요. 또는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학원들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런 것이 만약에 신문에 한번 났으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는 신문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애들 다 주고 가정에 돌려주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것도 몰라. 교장 신문 보고도 안 해.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막 주는 거예요. 주면 뭡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라는 걸 있는 거예요. 네.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전자담배라고서 한 번만 피워봐. 한 번만 피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피우면서 그 맛이 땡겨가지고 계속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피우는 학생에도 몇 년 징역을 받아요. 특히 이 범죄는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면 형벌이 엄청 줍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제조하고 팔으면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어요. 무기징역까지. 그런데도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팔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다고요. 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것이 살 빠진다라니까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로 먹는 것 이거 먹고 그 다음에 가출하게 되면 가출해야 되고 놀다 보면은 마약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외국에서 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걔들 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예방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이게 권모 씨 딸 10년 동안 마약 중독돼 가지고 겪은 고통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마약을 먹어요. 먹어가지고 하도 안 끊어서 끊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경찰서 갔다 와서 조사받고 와서 또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 약 뭘 하다가 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교도소들이 좀 많아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병원도 없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10년 동안 그 고통당해요. 구치소 갔다가 와서 벌금 물고 또 먹고 한 번 손대면 못 끊는 것이 마약이다.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요. 자, 청소년 마약 중독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버닝썬 저기 나이트클럽 있죠. 그 나이트클럽에서 거기는 아니면 그 회원만 가는 거니까 여기 주민등록 배제고 회원 가입 중 그 사람들이 맥주 먹고 양주 먹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거기다 마약을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다 같이 우통 벗어 그러면 술 먹고 다 벗고 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들 그게 뭐 부끄럽다 먹으면 정신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모이고 술 장사 잘 되고 이게 버닝썬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펜타닐을 담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아버지가 진료받는 중 아기를 얻고 있던 할머니가 요 뒤에 펜타닐 파스 진통제를 붙인 거예요. 근데 걔가 이상한 냄새 나니까 아기가 거기서 혓바닥 빠른 거예요. 그거 펜타닐 파스를 혓바닥 빨아가지고 얘가 죽었어요. 이렇게 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약 먹는 방법은 코로 마시는 거, 가스로. 그 다음에 입에로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그 다음에 혀 밑에다가 이렇게 잔뜩만 놔도 중독이 돼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게 마약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식욕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나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비약. 그냥 아이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나비약이라는 것처럼. 펜타닐. 이건 상대지 말아라. 그거 만져도 가져도 먹어도 다 몇 년 징역 받는다. 몇천만 원 벌금을 묻는다. 그래서 여기 중독된 애들은요, 나비약을 먹게 되면 허공을 향해가지고 주먹을 막 날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달려오는 차에 쫙 가서 뛰어오르고. 그냥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던 그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치료. 얘가 어머니라는 걸 알면 붙이겠습니까? 지정신 아니죠. 환상이겠죠. 불 붙이고 어머니가 무슨 왼수라든가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불 붙인 거겠죠. 이런 환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나비야. 그 다음에요. 예. 근데 이 마약 먹은 애들의 특징이 어떠냐? 선글라스를 많이 쓴답니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거의 마약 먹은 애들은 선글라스를 많이 쓴대요. 그 눈동자가 뭐 좀 저기 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다음에 마약을 먹는 애는 씻질 않는데요. 씻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난하게 머리에 향수 뿌리고 뭐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약 먹은 애들의 응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옛날에는요, 마약 먹은 사람이 재벌, 연예인, 비쌌으니까,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이 일부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회사원, 공무원, 군인, 경찰도 먹었어요, 경찰도. 경찰이 뭐냐면 아주 이 마약사범 장난이 1등 공신이에요. 그 참 마약 먹은 애들 보니까 정말 그럴까? 한 번만 먹어보자. 궁금해. 한 번 먹은 게 못 끊어가지고 6년 동안, 7년 동안 계속 먹다가 걸려들어요. 경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택배해서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마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보세요.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다 여학생이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고 이게 중독된 상태에서. 근데 마약을 먹으면요, 어떤 건 6시간, 12시간 만에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건 6개월 동안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마약 성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약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아기가 낳느냐?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애들. 그러니까 이건 여학생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마약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 마약 먹으면 저런 애가 난다는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어떻게 길르지? 버릴 수 있나? 할아버지 할머니 기울여줄까? 상상만 해도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29분 만에 저런 애가 하나씩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약 먹어서 이런 애들이. 참, 우리나라도 지금 섞이고 와고 있는 거예요. 좀비 걸리게 되니까. 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 영향은 이렇게 이제 산소 부족이 헉헉댄다는 거예요. 중독. 헉헉대. 그러니까 헉헉대면 좀 이상한 거예요. 산소 부족.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아픈 거예요. 이런데 막 이게 들어가니까 진통이 나고. 그 다음에 구토하고 구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뭐 오로지 마약 먹으면 정신이 발정 나는데 기쁜데 저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 증세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향. 마약 먹으면 몇 분 동안은 마약 먹는 사람은요 원래 남녀 관계에 섹스 관계에서 느끼는 쾌감이 7초랍니다. 남녀 관계에서 섹스 아주 고 7초래. 근데 마약 먹고 그 섹스 관계 쾌감 느끼시 그 비결이 20분, 30분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쾌감을 느껴요. 그걸 맛본 사람은 못 끊죠. 못 끊는다고 얘기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럼 마약은 어떻게 밀수되느냐? 저게 처음에는요, 애구 사올 때 이제 검문하니까 이런 물건에다가 물건 속을 빼내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오냐면 남자 같은 데는 검문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지 않습니까? 팬티 옆에다가 이렇게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오느냐? 항문 속에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항문 속에. 또 그럼 검문소 가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펜슬 같은 건 그걸 또 삼킨다는 거예요. 삼켜서 검문소 지나서 되면 설사약을 먹어가지고 빼내서 요 캡슐 하나가 몇 억치 어디니까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지금은 저 마약 검사는 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없어. 그러면 요 사람을 여자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검사관이 들어가지고 하체를 벗기고 항문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엑스레이로 다 하니까 그게 인권에 대한 면이라서 그렇지 않고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반하고 그 다음에 또 저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장사라니까 수십억 달팽이 쌍재에다가 딱 몇 쌍재를 넣고 가운데다가 그 달팽이 쌍재에다가 갖다 숨겨 놓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라고. 이게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공항으로 못 오니까 공항 직원하고 또 짜고 쳐. 자꾸 가서 이제 이렇게 뭐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또 알고 인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돈 좀 주고 뭐 그래가지고 나 온다 그러면 나오 마약의 소리는 안 하고
뭐 좀 특별한 사원인데 그냥 좀 대보내세요. 그다음 며칠 날 몇 시 그걸 오시고. 그럼 그 사람의 경우는 그 검사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 걸려들었죠. 이제. 또 넘겨주세요. 자, 근데 요새는 또 마약 운반사님 누구냐? 그게 걸려드니까 1천만 원 고액 알바라고 하는 인터넷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1,000만 원 알바가 1,500만 원이 어딨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 태국에 가서 우리가 주는 물건을 그 들어다가 공항까지만 갖다 주라. 1,000만 원 주겠다. 상상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럼 혼인사 한번 가자. 태국 관광 다 하고 그 시간 딱 가니까 누가 보따리 하나 줘. 그 들고 온 거예요.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공에 나오니까 있어. 줬어. 그 전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1,500만 원 들은 거예요. 이거를 안 고등학생이 공부하겠습니까? 취업하겠습니까? 아, 그거만 자꾸 하면 되지. 한 번 갔다 오면 1,500만 받는데.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객군이에요. 외국에서 그렇게 날라다 주고 고액을 받는 지객군. 그 다음에요. 예. 자, 이거는, 이것이 이제 고등학생도 말고 고액 알바 6에 넘어간 10대들 한 번 여기에 빠져들면 공부 안 해죠. 공부하고 싶지도 않죠. 알바 가서 1시간에 돈 2,000원, 3,000원 그거 벌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아, 여행 갔다 와서 1,500만 원 부르는데.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복잡한가 봐요. 그 다음에요. 자, 근데 요새는 저렇게 드론으로 군인들도 마약을 해요. 그러면 밤 10시까지 군대 정문 앞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그럼 드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워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드론이면 수원역 공중전화 박스 밑에 있다. 그럼 이거를 그 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갖다 주는 사람. 그러면 거기서 딱 사진 찍어가는 사람. 그럼 미리 돈을 주면 몇 시, 5시 반까지 가다라면 기다렸다 보면 한 사람이 딱 놓고 가. 가면 그 마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를 이상하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공중전화 박스 이런 데 하지 않고 산속에다 갖다 숨겨주고 거기서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던지기 수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요. 이게 던지기 수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갈 때는 아이스, 얼음, 거기 인터넷 치는 용어가 있답니다. 걔들만 알아요. 그거 치면 그 본부가 나와요. 마약 살 겁니까? 네. 얼마 칩니까? 100만 원 칩니다. 어디 살죠? 여기 서울 신당동에 삽니다. 그러면 몇 시에 신당역 어디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던지기.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느냐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마약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외국에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밀수해 왔는데 이게 중간에 걸려드니까 이제는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조하고 그 방법을 배워서 한국인이 또 만들고 고등학생이 또 만들어서 팔고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순간에 와져가지고 나중엔 좀비거리 돼가지고 이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전직 제약회사 사원이 퇴직하고 마약 공장 집에다 만든 거예요. 집에다. 여긴 주택가에다가 마약 공장. 옛날에는 산 속에 멀리 조용한 데다 했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 원룸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대학가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안성시 대학가 원룸촌에서 해시시 마약을 만든다 폭발돼가지고 붙잡혔는데 이거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그러면 30대 러시아 A씨 등 3명은 7월쯤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하다 걸려들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주택까지 와서 마약을 만들고 있다고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것을 요새는 인터넷에 또 있답니다. 이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새는 앞으로 선생님도 필요 없대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다 설명해줘. 학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가면 다 가르쳐줘. 거기다 더 유명한 교사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걸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마약을 만든 거예요. 걸려들었죠.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제조해 유통한 시도한 30대 검거된 거죠.
근데 요새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요?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사하면 다 나온다. 다 잡힌다. 이걸 알지. 또요. 그 다음에. 자, 이건데 산에 가면 버섯 많이 해줘. 알아야 됩니다. 저 빨간 버섯이 가랑색 미쳐가기로 저런 건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그 산에 가서 절대로 모르는 버섯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인 마약 사건은 어떠냐. 여기 보면요. 이게 몇 년도인가.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산에 앞서 아내가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남편 마약을 먹인 거예요. 요새는 부부간에도 못 먹는 세상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믿고 사느냐고요. 그래서 마약과 전쟁 나서 전쟁에서 이겨야 마약이 없어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자, 이 골프 치는 것도요. 이번에 김사님 나하고 골프 쳐. 치면 500만 원이요. 좋아, 해. 골프 치죠. 골프 치다가 여기 바카스 조그만 거를 2개 가져가서 하나는 딴 거, 하나 안 딴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마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봐. 그러고 딴 거를 자기가 따는 것처럼 딱 해서 막 뜬 거 주고 자기는 안 딴 걸 먹은 거예요. 마약 먹어서 골프가 제대로 됩니까? 이래서 돈 따먹는 거다. 요새 마약, 골프 치기에서도 돈 따먹으려고 모든 게 돈에 걸려 있어요. 돈에. 그 다음에요. 군대 가서도 이렇게 마약,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알고 대학 가서도 이런 걸 안 애들이 대학 가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택배로도 오고 우편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마약이. 그래서 요새는 군대에서 다 검사를 해줘. 그리고 앞으로도 군대 가려면 예비검사 있잖아요. 마약 성분 있는 다 검사해요. 있다 그러면 군대 못 가요. 그런데도 아까 드론으로 그렇게 떨어뜨려 주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고요. 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태국인데 64세의 노무예요. 42살 아들 집에다가 저렇게 감방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이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대부터 아들이 마약을 먹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집 팔아서 치료하느라고 돈, 빚 갚고 마약 저거 쟤 관리하느라고 집도 팔고 다닌 거 재산도 없어. 그럼 죽지도 않아. 그래서 잘못하면 이웃집 가서 칼로 찔르고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감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국의 64세 어머니가 42살 아들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태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작년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제가 어제 보면 전부 기사 찾아서 한 거예요. 오늘 뭐 일어났다라면 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5년간 마약 사범 조사했더니 경기도가 1등이에요. 그 다음 서울, 부산 그렇게 나가요. 경기도가 1등이면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교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전쟁 선포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사 인사말에도 없으니 이걸 누가 깨우치냐고 이걸. 또 그 다음에요. 자, 이래서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술 중독된 사람은 못 견디지, 술 안 먹고 못 견디잖아요. 한 잔 갖고 안 되잖아요. 막도 그래요. 그래서 술도 마약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약 중독된 사람은 이렇게 혼자 보내고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씻지를 않아. 그리고 괜히 슬퍼하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아니죠. 살아있는 시체죠. 그 다음에요. 근데 검사는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 하나만 빼서 검사하면 언제 먹었냐, 무슨 약을 먹었냐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이 하나만 갖고 안 돼가지고 요새는 또 그 다음에요. 요새는 한국에서 개발한 건데 소변으로 한 번 검사하면 마약 200여 종의 마약 뭘 먹었나 검사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안 먹은 척해 소용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방법은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예방교육. 또 그 다음에요. 자, 이래서 이제 항공에서 이렇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검사. 그런데도 숨겨가지고. 헬멧에 숨겨오고요. 저 야구방맹 있죠? 거기 뚜껑 열고 그 속에다 가져오고, 저기 저 은행나무, 대만가? 뭐 이게 음식 쓰는 거. 그 안에 또 붙여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는 뭘 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검사하는데도 수십억의 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마약을 먹으면 저간다. 마약 3천만 원치만 팔면은 23만 유튜버, 그러니까 23만 구독자가 23만인가 봐요. 23만 유튜버가 1심에서 이게 2월 23일 날 신문에 난 거네. 25년. 23만 유튜버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어요. 왜? 3천만 원씩 파는 거예요, 저들끼리. 유튜버가. 그리고선 3천만 원 팔아서 감방을, 그게 이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괜찮겠지 그랬겠죠. 요새 괜찮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자, 이래서 우리 교장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약퇴치 중앙본부 마약퇴치 6월 26일 하루 한 번 하고 그럼 안 해. 이걸 했으면 교장들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애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정부에서도 봉사 이런 단체를 만들어 해. 봉사단체에서 쓰레기 줍고 종이 줍고 담배꽁초 줍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하고 수당을 줘야죠. 안 하고 있다고요. 몰라요. 그 다음에요. 또 넘겨주세요. 예. 자, 이것이 또 넘겨주세요. 이거 우리 퇴직한 교장들 아까 말씀대로 이런 활동 왜 하느냐 그래요. 천당 가려고 한다. 봉사활동으로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 줄이고 한국에 다시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고 그러고 요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좋아요. 그래서 떳떳해요. 어디가 얘기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겁니다. 한국교육. 또 넘기세요. 자, 이것도 신문에 난 거예요. 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제 마지막인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친구들, 친척들, 청소년, 신도들에게 마약 중독 예방 교육하는 예수 마을로 이제는 조금 그렇게 활동하시면 어떻겠는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누구나 보고도 다 이것만 보면요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다 써놔서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면 사진 한 장 놓고 10분 강의하잖아요. 그 자리에 보면 강의 못해 우리. 이거는 교과서에 그냥 교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그래서 이거를 썼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목만 갖고 얘기해서 1시간이지만 깊게 가면 3시간, 4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소년부에 이런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니면서 또 교육을 하고 이것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확산돼 나가면 우리 신도들이 마약 퇴치 예방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주는 마약 음료 안 된다. 마약 인터넷 들어가면 안 된다. 대마초 담배 한 번 피워봐 안 된다. 그 다음에 양귀비 코카 가지고 있어도 걸려요. 그 다음에 전달에 모르고 전달했어도 걸려요. 모르고 전달해도 음료 안 되고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약류 운반 사용자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밀수입 소주 매매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도 될 수 있어요. 아이들 대상이 되면. 청소년 마약 공급 유통 가담자 이건 구속돼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한 사람은 징역 10년, 사형까지 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고액 알바,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약류에 의한 행위 시도한 사람 10년 이하.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루에 한 번씩 애들한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구구 다니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퇴치 강사를 우리 교회 여기서 한번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다 파급시키고 이 자료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이게 젊은 사람 몇 사람이 하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뭐 강의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현수막 달기 운동해야 되고, 메시지 해야 되고, 도로교통에서도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말라 소리만 나오지, 지금 마약과 전쟁 뉴스, 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도 수시로, 오늘 마약과 해서 중독자가 나서 나체로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져. 이런 것도 좀 메시지로 보내줘야 알죠. 없어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현수막 통신문 다니기. 찾아다니며
마약 전투 무기를 주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마약 전투병 교관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스승, 국민들이 마약 중독되지 않도록 교육하니까 국민스승이죠. 그 다음에 예수마을 신도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